Y20번과 Y21번에 직접 솔레노이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B1 스위치 누르면 양솔이기 때문에요. 공급 실린더가 전진할 것이고 PB2를 누르면 후진 실린더에 신호가 후진 솔레노이드 밸브에 신호가 들어올 테니 당연히 실린더 후진하겠죠. 그래서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작이 하는가 에어가 들어오는가 그 정도를 확인한 겁니다. 물론 에어 쪽은 장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필터하고 그 압력 게이지하고 공압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스탑 밸브가 있고요. 그래서 압력이 들어왔는지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뒷부분에 솔레노이드 밸브 매니폴더 블럭이 있죠. 이 뒤쪽에 매니폴더 블럭 공화부스 이렇게 막 꽂혀 있고 한 그 밸브 있죠. 거기에서 맨 그 뒤쪽에 있는 거, 맨 뒤쪽에 있는 게 공급 실린더랑 연결되어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예.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에는 수동 버튼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수동 버튼을 조작을 하시면 우리 그 솔레노이드 블럭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에 하늘색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필로 하시거나 하시면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눌러보셔도 돼요. 근데 연필 심 버리니까 그러니까 즉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실린더의 이상 여부, 즉 공압이 제대로 연기를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꼭 누르셔야 돼요. 꼭. 제가 볼까요? 이게 이제 공급 실린더. 여기 공급 실린더. 네? 연결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이쪽 이제 요걸 누르셔야 돼요. 네, 되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장 설비를 다 세팅하고서 에어호스까지 잘 연결했는데 장비가 제대로 됐나, 간섭이 있나 없나를 프로그램 짜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시다. 그냥 수동 버튼 눌러가지고 조작을 해봐도 상관이 없죠. 라벨 그 부분인데 안 나오네요. 라벨 같이 보는 거. 요거요? 아니 그 좀 전에 하신 거 있잖아요. 레더에서. 레더에서 보이는 거요? 요 라벨하고 어드레스 하고요. 툴에 옵션에 프로그램 에디터에 레더 다이어그램에 디스플레이 레이블 디바이스 체크 OK를 누르셔야 돼요. 레더. 됐습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공급 실린더만 무한 반복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스타트 버튼 PB1을 누르면 공급 실린더 하나만 무한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방금 전에 짜셨던 것 같아요. 동작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 값을 자동 레이블, 로컬 레이블로 그냥 잡아줄 거고요. 시작을 하면 기본 방식이 어제 마지막 시간에 했던 스태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목적이 일단은 공급을 전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전진이라고 자동으로 이름을 줄 겁니다. 여기 지금 어드레스가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로컬 레이블이라는 뜻이에요. 컴파일 할 때 알아서 어드레스가 부여가 되는 공급 전진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즉 푸시 버튼 1 누르면 시작값이 당연히 자기유지 될 거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공급 전진을 시킬 거란 얘기입니다. 아직 실제 출력을 내보낸 건 아니에요. 그냥 명령어만, 즉 동작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공급 실린더를 전진을 시켰으면 전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실린더가 전진을 내가 시켰는데 전진 명령은 어떻게든 나가겠죠. Y20을 오늘 시키거든 하겠죠. 그럼 실린더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아야 그 다음 동작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됐는지 안 됐는지를 센서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실린더가 전진했을 때 들어오는 센서가 공급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 리드 스위치니까 여기다가 공급 전 누르시죠. 공급 전. 공급 전은 리드 스위치 X10 어드레스에 연결되어 있는 리드 스위치입니다. 실린더가 전진이 되면
내가 전진하라고 했고 실제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여기 있는 X10 리드 스위치가 접점이 ON이 되겠죠. 그럼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는 상태니 그 다음은 제가 이 PLC가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죠. 공급 후진하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급 후진을 시킬 겁니다. 자동 변수를요. 근데 이 공급 후진 신호도 그냥 자기 유지를 시켜 놓으시면 돼요. 어제 마지막에 스태퍼 방식이 좀 생각이 나신다면 비슷한 지금 코드로 가는 건데 실제 아직 연결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공급 후진됐으면 마찬가지로 공급이 후진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좀 타이프를 덜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C를 하시고 공급 후진에서 컨트롤 C 하시고 옆에 가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고 끝에 진짜만 지우시면 되죠. 즉 후진이 완료가 됐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오겠죠. 이래가지고 지금 그 리드 스위치를 공급 전진 리드 뭐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인 거고요. 일부러 좀 짧게 이름을 준 겁니다. 좀 타이프 좀 빠르게 하려고요. 레이블 이름을 일부러 짧게 그렇게 준 거예요. 되셨죠?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작을 해서 공급 전진을 시킬 거고 그리고 공급 후진도 시킬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전진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코드가. 근데 다시 전진시키려면 여기는 후진 신호가 없어져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어떻게 짜냐면 맨 끝에다가 다시라고 씁니다. 자동으로 다시 프로그램 해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라고 해놓고 자 여기 오른쪽 맨 오른쪽에가 여기 뷰에서 스테이트먼트 클릭하십시오. 뷰에서 스테이트먼트 요거는 이제 그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글로파이는 설명문 비슷한 건데 맨 오른쪽으로 가서 엔터 한번 치시고요. 세미콜론 찍습니다. 세미콜론 하고 그러면 이제 출력부 뭐 줄을 쭉 구셔도 좋고요. 엔드라인으로 안되네. 라인 하나 삽입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 라인 하나 삽입하시고 시프트 인서트로 하나 삽입하시고 그 스텝 8 위에다가 세미콜론 찍으시고 설명문 출력부 이렇게 프로그램 짜십시오. 아니면 또 좀 더 길게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게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문을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쪽은 제어부 쪽 프로그램, 밑에는 출력부 쪽 프로그램. 어제 설명드렸듯이 밑에 쪽으로 실제 출력 코일을 빼는 이유는 이중 코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많이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었습니까? 다 하셨으면은 실제 여기 있는 공급 전진과 공급 후진은 가상의 신호죠. 실제 뭐 출력을 내보낸 게 아니죠. 그래서 맨 밑에 쪽에다가 F5번 공급 전진으로 실제 돌리는 공급 전진 솔레노이드 밸브 공급 전솔을 돌릴 거고요. 밑에는 공급 후진으로 공급 후솔을 돌릴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 혹시 타이퍼 좀 늦으셔서 안 되시면 앞에를 타이퍼 늦으시면 앞에를 그냥 보세요. 쳐다보시고 하는 걸 보시고 제가 이 프로그램 이따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게 빠르실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비접점 그거 네, 아직 안 해줬어요. 네. 처음에 비접점 PB2 정지 버튼 정지를 시켜야 되니까
시작값이 오프가 되면 무조건 정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PB2를 쓸게요. 설명을 들으세요. 프로그램은 제가 그냥 한 번에 다 전송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프로그램만 다시 보시면 어쨌든 PB1을 누르면 시작이 ON이 될 거고요. 시작이 ON이 되면은 공급 전진 신호가 들어오겠죠. 물론 자기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럼 공급 전진 신호가 들어오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을 하니 실제 실린더가 전진을 하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전진이 됐으면 어제 스태퍼 방식이라고 했죠. 앞 단계의 신호를 그 다음 그 동작의 시작 신호로 만들기 때문에 앞 단계가 동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스태퍼 방식 설계고요. 그래서 공급 전진을 시켰으면 이 PLC 입장에서 실린더가 전진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센서가 그 실린더 위에 있는 리드 스위치다, 오토 스위치다. 그래서 그 전진을 했을 때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가 ON이 되면 여기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PLC 입장에서 공급 후진 신호를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급 후진을 시키려면 양 솔레노이드 밸브니 전진 쪽은 죽여야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비접점으로 자르든지, 그럼 이제 공급 후진 신호가 들어오면 공급 전진 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공급 후진 신호 들어오면 여기가 잘리겠죠. 일명 인터럭이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공급 후진 신호 잘라지니 공급 전솔은 오프가 되고 훗솔이 ON이 되니 실린더가 후진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짜지 않고 제어 파트에서 공급 전진과 공급 후진 자체가 실린더 입장에서는 서로 인터록 신호죠. 공급 실린더 입장에서만 봤을 때 공급 전진과 공급 후진은 서로 인터록이에요. 후진 신호가 들어오면 전진 신호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다가 공급 후진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공급 후진 신호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죽죠. 이 두 개의 신호가 서로 상반된 신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 후진 신호가 나오면 요 공급 전진은 알아서 죽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출력부를 좀 깔끔하게 저는 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프로그램 짜는 스타일은. 되었습니까? 네, 이해 안 되시면 설명을 더 요구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 후진이 됐으면 실린더가 후진해서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올 텐데 다시 전진을 시키려면 공급 실린더를 다시 전진을 시켜 어차피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시 막 추가로 계속 10줄, 뭐 20줄 짤 필요가 없이 기존의 코드를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정이 끝난 걸 반복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공정이었죠. 그럼 다시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전진을 시키려면 공급 후진 신호가 오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후진 신호가 오프가 돼야 이 부분이 다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 전진 신호가 다시 나올 거고. 그래서 요 다시라는 신호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의 마지막 신호. 공정의 마지막 신호로 여기를 안 잘라준 것들, 즉 자기 유지가 정리가 안 된 것들. 계속 자기 유지가 살아있다는 거는 한 번밖에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온오프 동작을 반복을 해야 공정이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그 자기 유지가 살아있으면 한 번만 동작하고 계속 시켜서 온이면 장비 켜져서 한 번 동작해서 온 됐으면 끝날 때까지는 즉 장비 꺼질 때까지 오프가 안 되면 일을 안 하는 거죠. 뭔가 온오프 동작이 반복이 돼야만 반복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계의 목적이 반복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유지가 살아있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신호로 이걸 잘라주면 공급 후진 신호가 오프가 되니 다시 전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시면 여기 지금 다 컴파일 하시고요. 이거 프로그램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이 0402 그 D 드라이브에다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못 따라오신 분들은 D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 가보시면은 전송이 다 됐습니다. D 드라이브 가시면은 데이 0402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 열으셔서 다운로드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PLC 다 켜시고요. 다운로드 할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운로드 할 게 파라미터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야 되니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실행시키시면 공급 실린더가 자동으로 왕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BR 누르시면요. PBR 누르면 그렇게 동작 안 할 텐데. 제가 짠 프로그램 아니죠? 네? 제가 짠 프로그램 아니죠 그거? 네. 뭐 틀리신 거? 이 자기유지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자기유지 라인이 여기 있으면 전진하자마자 자기유지가 끊어져서 이런 것들이 틀렸을 거야 아마. 잘 제가? 스위치 PB2 네? 이거 지금 닫으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내드린 프로그램에 저장 안 돼 맞는데? 혹시 안 돼 있던가요? 프로그램이? 돼 있죠? 이게 제 거죠? 저장을 하셨구나 거기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4번 컴퓨터. 그 4번 윈도우 탐색기죠? 그냥 쉽게 디자인에 들어가셔가지고 데이 0402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왕복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프로그램의 반복이기 때문에 스킬인데. 이 프로그램 이해가 가셔야 돼요. 어차피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반복. 스태퍼 방식의 반복입니다. 기본적인 건 뭐냐면 신호의 중복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태퍼 방식 설계든 뭐 캐스케이드 설계든 신호의 중복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자꾸 꼬이니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그 한 가지 그거에 대한 한 가지 방법으로 스태퍼 방식을 많이 쓰고요. 일단은 지금 첫 시간 대략 한 7, 8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궁금한 거나 이런 것좀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순차적으로 코일을 동작을 시키시고요. 맨 마지막 신호로 중간에 있는 자기유지들을 전부 다 잘라주시면 처음부터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는 공급 전진과 공급 후진 신호가 서로 인터럽 관계이니 이 끝에 부분, 출력 부분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후진 신호가 들어올 때 전진 신호를 잘라주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전부 다 마지막 신호, 공정의 마지막 신호로 전부 다 차단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해주셔야 되고, 기존에 이제 제가 보내드린 프로그램은 마지막에 이제 신경 쓰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공급 전진과 공급 후진 자체가 서로 인터로 관계이니, 그러니까 공급 후진을 달아주면 굳이 여기다가 이걸 달아주지 않아도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든 저렇게 짜든 상관은 없습니다. 동작은 똑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양으로만 보면 여기 하나의 접점을 덜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 메모리는 조금 절약하는 효과는 가지고 있죠. 이 프로그램이. 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물건이 있을 때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렵지 않고 이 부분에다가 F2 스위치 하나를 더 넣어서요. F5번 넣어서 S1 센서. S1 센서를 하면은 물건이 있어야지만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하십시오. 이 위에다가 S1 센서를 넣은 건 물건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S1 센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가지고 하나를 더 넣을 건데 시작한 이후에 물건이 떨어졌으면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시작한 이후에 물건이 떨어졌으면 다시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1 센서를 2개를 배치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공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그 드릴 가공하고 송출 실린더 하는 것까지 3개의 실린더까지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시도 지워주십시오. 비접점이 있는 거고 공급 전진하고 후진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공급 후진을 했는데 공급 후진한다. 지금은 공급 전후진을 한 거죠. 자, 프로그램을 새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좀 바꾸겠습니다. 공급 전진을 한 상태에서 공급 전진을 안 할 거고요. 이번에는 공정 순서가 시작한 다음에 물건이 있으면 시작한 다음에 물건이 있으면 공급 실린더 전진까지 시킬 거고요.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면 가공 모터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가공 모터 온. 가공 모터를 킨다는 의미로 가공 모터 온이라는 코일을 만들어 낼 겁니다. 물론 가공 모터 온도 자기 유지 시킬 겁니다. 가공 모터를 돌리고 나서 이 가공 모터는 실제 모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센서가 없어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특별히 달아줄 게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자기 유지가 항상 끊어주는 신호가 있어야 돼서 비접점을 무조건 달아주셔야 돼요. 위에도 자기 유지 앞에 비접점이 다 있듯이 이 부분도 비접점 하나 달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공 실린더를 전진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공 실린더를 전진시킨다는 의미로 가공 전진이라는 코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물론 가공 전진 신호도 자기 유지 시킵니다. 가공 실린더를 전진을 했으면 전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드 스위치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드 스위치 이름이 가공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요 이제 가공 실린더가 전진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가공 실린더 전진하면 가공 리드 스위치가 또 들어왔을 거고, 그죠? 요 이제 가공 리드 스위치고, 그렇게 이제 가공 실린더가 전진이 됐으면 가공 실린더를 후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코일로 B접점 하나 달아주고요. F6번으로 B접점 하나 달아주고 F7번 가공 후진을 시킬 겁니다. 제가 짜는 방식으로 우선 짜겠습니다. 가공 전진과 가공 후진도 마찬가지로 인터로 관계이기 때문에 가공 후진 신호를 앞에 잘라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가공 후진 신호도 당연히 자기 유지 시켜줍니다. 가공 후진. 그러니까 컨트롤 신호, 순차 신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가공 후진이 됐으면 후진 완료가 되면은 가공 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오는 거죠.
후진이 완료됐으면 모터를 끌 겁니다. 아까 우리 가공 모터 ON을 시켰으니까 가공 모터를 끌 거예요. 그래서 B접점 하나 달아주시고 F7번에 가공 모터 오프. 여기도 당연히 자기유지 가공 모터 오프. 가공 모터를 오프 시켰으면 실린더 공급 실린더를 그 후진 시킬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모터가 오프가 됐으니 공급 실린더를 후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우리 공급 전진만 했고 후진 없었죠. 그래서 모터 오프도 센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굳이 A 접점 안 달아도 되는 거죠. 센서가 없고 바로 이제 그 실린더 공급 실린더 후진 시킬 거라서 여기다가 공급 후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어드레스 주소가 없고 밑에는 있는 이유가 공급 후진은 아까 프로그램 작성해서 컴파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가공 후진에 대한 거는 컴파일링 돼가지고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얘네들은 아직 처음 만든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할당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안 나온 것 뿐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급 후진을 자기유지합니다. 당연히 공급 실린더가 후진됐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를 체크를 해야겠죠. 다 됐으면 자기유지 시켜줄 끊어줄 신호 B접점 하나 달아주고요. 비슷해요. 보시면 지금 구조가 이 프로그램 구조나 밑에 있는 프로그램 구조나 똑같죠. A접점, A접점, B접점, 코일, 자기유지. A접점, A접점, B접점, 코일, 자기유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스태퍼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후진이 됐으면 송출 실린더. 우리 컨베이어 상에 여기 보시면 이 컨베이어 상에 요 실린더 컨베이어로 물건을 이송시키는 요 실린더가 송출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이 송출 실린더를 전진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F7번 코일 달아주시고 송출 전진 자기유지 하시고요. 송출 실린더가 전진이 됐으면 전진 리드 스위치를 확인합니다. 네, 송출 전 B접점 하나 달아주시고요. 자기유지 끊을 거. F7번 여기도 송출 전진한 다음에 송출 후진이 끝이에요. 이번 공정은 송출 후진을 시킬 겁니다. 얘도 자기유지. 물론 송출 전진과 송출 후진이 인터로 관계니까 그냥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송출 후진 쉬프트 인서트로 라인 삽입해 주시고요. 송출 후진 됐으면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 여기까지는 이제 1공정으로 보겠습니다.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종료 신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종료 코일로 종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쭉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 보시면 이제 안 자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가공부터 온인데 가공부터 오프 신호 만들어 냈었죠. 공정 중에 가공부터 온과 가공부터 오프가 있었는데 당연히 가공부터 온과 오프는 인터로 관계니 이 부분은 가공모터 오프로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공모터 오프로 잘라줄 겁니다. 가공 전진은 아까 후진으로 잘랐고요. 그러고 봤더니 가공 후진, 가공모터 오프, 공급 후진 이런 것들은 지금 잘라준 게 없어요. 그죠? 요거는 맨 마지막 신호인 종료 신호로 자를 겁니다. 전부 다 가공 후진도 종료로 잘라주고요.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공급 후진도 컨트롤 V.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밑에 송출 후진도 그냥 마지막 신호인 종료. 이렇게 하면 자기유지가 살아있는 게 없는 거죠. 한번 공정을 완료하고 나면 자기유지가 살아있는 게 없으니 처음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다 제어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하셨으면 밑에 출력부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냐면 가공 모터 온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가공 드릴입니다. 가공 드릴. 가공 모터 온이 딱 쳐보시면 다치지 마시고 그 글로 레이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리스트가 떠요. 거기서 고르시는 게 타입 오브 미스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전진이 있었지요. 가공 전진. 가공 전진은 가공 전솔입니다. 이거 편 솔레노이드 밸브이기 때문에 후진이 따로 없어요. 가공 전진 가공 가공 전솔. 가공 전진은 가공 전솔. 이렇게 뭘 오래 걸리냐? 이렇게 오래 걸리니? 걸리겠지. 그리고 후진은 알아서 됩니다. 위에서 가공 전진을 가공 후진으로 잘라줬기 때문에 가공 전진 신호를 가공 후진 신호가 만들어서 잘라줬기 때문에 굳이 후진은 편솔은 이 신호만 오프가 되면 알아서 후진하죠. 그래서 후진은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송출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F5번 송출 전진, F7번 송출 전솔, 하고 송출 후진, 송출 후진으로 F7번 송출 후솔. 다 되셨으면 컴파일 리빌더 하시고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됐죠. 이렇게 지금 리빌더 안 되시면은 어디 프로그램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0402 언더바 1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언더바 1. D 드라이브에 좀 있으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다 본인이 짠 걸로 안 되시면 제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안 되는 거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이걸 전송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보내드린 프로그램 열어놓고 2개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을 집어 넣어야지만이, 왜냐면 아까 S1 센서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물건을 넣어놔야지만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컨베이어 벨트까지는 물건을 계속 넣기 때문에 물건을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 송출 실린더가 오픈되어 있는 제 거는 하셔도 됩니다. 혹시 송출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는 분들은 송출 실린더를 후진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수동으로, 제가 수동으로 해가지고 거라서 물건 넣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유지 라인 틀린 거예요. 자기유지 라인. 공급 후진, 그러니까 가공 후진에 자기유지가 제대로 이 센서 안쪽으로 돼요.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전진하자마자 자기유지가 떨어집니다. 이게 안 되냐? 뭐가 목좀 뻥났나? 예스나 노가 있나? 뭐가 문제일까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수정하셔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셔야죠.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안 하셨어요. 소프트가 방금 작성한 프로그램 동작 잘 안 되시는 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일부러 후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 있으면 문제가 되니 출력 쪽에만 후진 솔밸브에 직접 PB2를 달아주시면 굳이 이제 그 솔레노이드 밸브를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서 전송하시면 PB2 달아주시면 돼요. 후진 솔에다가 호스솔에다만. 전진할 필요 없죠. 전진 어차피 후진만 시키기 목적이기 때문에 후진에다만 후진 쪽에다만 PB2 스위치를 연결을 해주시면 굳이 어렵게 후진 시키지 않아도 되죠. 물건 없으면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해서 타이머 하나 걸을 건데 타이머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OK. 이제 이 신호를 만들어 냈으니 요거 가지고 시작만 잘라주면 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F6번으로 P 물건 없음 정지. 네, 컴파일. 그래서 라이팅. 라이팅 다 하시면 이제 아까처럼 물건을 정지했는데 정지가 된 상태에서 물건 집어내면은 다시 스타트를 안 해요. 그래서 1초 정도가 지나면 알아서 시작 신호가 오프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1초로 세팅했으니까 2초 동안은 물건 넣으시면 안 되고요. 네. 저요? 둘 중에 하나 모터를 연결 안 했든지 모터가 이거든요. 이거 Y27인데 방금 모터 오늘 불렸고 들어갈 건데 그럼 물건 넣고 S1 센서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실린더가 전진돼 있죠? 전진돼 있고 중간 이거 끄셨어요? 아, 에어 떴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었어야 정상인데 전진도 지금 방금 전진돼 있으니까 이게 들어왔었을 거예요. 이게 전진돼 있어요. 정지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초기화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실린더가 전진돼 있으면 공급선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초기화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스타트 주시면 이렇게 해서 물건이 없으면 신호로 시작 신호가 오프가 됐죠. 그래서 지금 아까는 넣으면 바로 나갔잖아요. 이것도 안 나가죠. 그래서 스타트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어제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요 리드 스위치가 공급 후고요. 이게 후진 리드 스위치고요. 이름은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뭐 딱 정해놓은 건 없는데 여기 실린더가 후진했다고 표현을 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걸 전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진 리드 스위치. 예? 굉장히 네? 문제요? 아, F3. 시작. 아니, 이거 어? 왜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다른 한번 수강 같은데 아까. 희한한 거거든요? 바이러스 비슷한. 다시 열을게요. 응? 90% 때문에 그런가? 상관없네? 어떤 상관없고. 물건이 지금 없다고. 왠지 물건 있는데 레슨 센서가 왜 안 들어오죠? 똑같은데? 그렇지. 중국 전진도 안 들어왔고. 이게 뭔지 모르네. 중국, 중국 후진. 중국 후진이 안 들어와 있지? 여기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후진? 중국 후진도 안 들어왔잖아요. 한번 찾아봐야죠, 이제. 중국 후진이 여기인데, 이게 안 들어왔던 이유는, 진짜 안 들어왔네, X15. 마셨을까? 아, 끼었네요, 끼었어. 이게 후진하다가 이게 꼈어요, 물건. 됐어요, 이제. 후진 들어왔죠? 지금 딱 맞아야 되거든요? 됐고, 됐어? 그러면 후진하다 이거 버린 것 같아요. 왜 풀렸지? 아니, 그러게요. 자기 동료가 아까 약간 휘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그냥 여기다가 어디 딱 넣어든지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건 넣어도 다시 시작 안 해요. 자, 그럼 안 되시는 이거 내가 구석 처리를 못하네. 구석 처리가 파는데 아 어떻게 있었어요? 거기를 아까 설명자였잖아요. 스테이지 설명하는 얘들을 안 쓰겠다 해야 아, 주석 처리 얘는 안 돼요. 우리 그룹하는 되거든요. 근데 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 그 주석 처리하는 게 찾아보는데 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파에서는 종료 삭제하시고 컨베이어 구동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시간으로 지금 제어를 할 건데요. 컨베이어가 구동을 하고 나서 대략 7초 정도면 거의 그 컨베이어 끝부분에 도착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중간에 센서를 특별히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컨베이어 끝에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시간으로 제어를 할 건데 시간으로 타이머로 T 컨베이어 지연이라는 용어를 해서 컨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대략 한 7.2초 정도 주세요. 7.2초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T 컨 지연 신호가 나오면 종료를 하면 됩니다. 아까 종료 신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컨베이어 끝으로 가는 건데 요거는 뭐 돌려보지 않아도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짐작이 가시죠? 그쵸? 그잖아요. 그냥 뭐 갈 거 아닙니까? 컨베이어 돌리면. 예. 요거에 더불어서
그 센서로 금속과 비금속을 이제 구분하는 코드를 넣을 거예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컨베이어 구동시켰고 컨베이어 구동을 7.2초 동안 구동시키면 알아서 쭉 갈 거고 그 다음에 종료 신호가 나오면 다시 공급을 할 거고 공급을 지금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안착시키자마자 종료를 시켰잖아요. 지금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 끝까지 다 갖다 놓고 나서 다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정은. 이거 돌려보시면 그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추가시켜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코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용량형 센서가 먼저 있고요. 고주파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구조상 공작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전진을 할 건데 그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짜야지 이 두 개의 센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물체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판가름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어떠할 때 탐지를 해야 명확하겠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해석이 돼야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구조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공급되는 물체가 플라스틱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면 용량형 센서에 체크가 되면 용량형 센서만 체크가 되는 위치에 오면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모르는 거죠. 물건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량형 센서에 체크가 되고 고주파 센서에도 물체가 왔다는 게 판가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치를 따지고 보면 언제가 제일 합당하냐면 용량형 센서에서 물건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순간이 돼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진행을 하면서 용량형 센서에 신호가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터치되는 순간, 그때는 100% 고주파에 물건이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간에 고주파에 체크가 될 수 있는 위치거든요. 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어제 우리 그 스위치 눌렀다 뗄 때 불 들어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겁니다. 용량형 센서 신호가 오프가 되는 순간에 고주파 센서의 신호가 들어오면 얘는 금속이고요. 그러겠죠? 용량형 센서가 오프가 되는 순간에 고주파 센서가 없으면 얘는 이제 비금속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 시스템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보고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겁니다. 이렇게 짤 건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자기도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짜요. 이게 제일 시스템하고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다 어제 우리 안 배운 것 중에 하나를 쓸 건데요. 리셋을 했었죠. 네. 여기다가 이제 금속이 요 고주파 체킹이 되면은 이게 금속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set이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금속이 판별이 됐다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비금속이 됐으면 거기다가 set을 해서 비금속이 처리가 됐다고 처리할 거고, 금속이 판별되면은 맨 위에 있는 녹색 램프를 깜빡일 거고요. 비금속이 탐지가 되면은 중간에 있는 황색 램프를 깜빡일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료 직전에 컨베이어 직전에 하죠. 컨베이어가 구동이 됐는데 물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컨베이어가 구동이 됐겠죠. 컨베이어가 구동이 됐는데 Shift F8번입니다. 펄링 접점 Shift F8번입니다. S4 용량형 센서가 신호가 펄링 엣지로 다운이 됐을 때 F5번 S3 고주파 센서가 들어오면 F8 셋 금속 탐지 를 시킬 거고, 이때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F6 엔터 하셔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F6 엔터 이렇게 치면 뭐 굳이 타입 안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F8 셋 비금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거죠. 비금속 탐지라고 할까요? 비금속 탐지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탐지나 비금속 탐지가 되면 되셨습니까? 어디쯤 하고 계시나? 여기는 종료입니다. 종료. 자를 게 없기 때문에 자를 거 없는 건 다 종료. 이거만 끄면 좋겠는데. 씨. 다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금속 탐지가 하고 비금속 탐지가 되면 램프를 킬 거라서 출력부에다가 맨 밑쪽에 F5번 금속 탐지가 되면 램프를 킬 건데 깜빡이는 동작을 만들려니까 SM412 하나 쓰겠습니다. SM412로 F7번 램프가 녹색 램프 그리고 비금속이 탐지가 됐으면 SM412로 중간에 황색 램프 이렇게 프로그램 짜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계속 한쪽으로 몰아 놓는 거예요. 이중 코일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다 되셨으면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탐지가 된 게 셋됐으니 이 신호를 언젠가는 리셋을 해줘야겠죠. 리셋하는 거는 종료할 때 리셋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출력부 밑에다가 라인을 하나 삽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F8 RST 금속 탐지 그 밑에다가 RST 비금속 탐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동작시키시면 이제 그 물건 공급하면서 금속과 비금속을 탐지를 하고요. 금속이면 녹색 램프가 깜빡일 것이고 물론 램프 연결을 하셨어야죠. 램프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비금속이 탐지가 됐으면 그 황색 램프가 황색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은 그 램프가 깜빡일 겁니다. 라이팅 하십시오. 다 되셨으면 요 프로그램은 0402 언더바 2번으로 제가 전송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0402) 언더바 2번으로 제가 저장을 해서 전송을 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십시오. D 드라이브에 전송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작성하신 프로그램이랑 직접 비교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전송한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7.2초가) 짧네요. 네, 동작이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7.5초) (7.7초) 정도 주면 되겠네요.